예, 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 간호학과 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건강센터 사업, 이제 여러분들 사업 계획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원단에서 마을건강센터 사업 계획과 관련된 또는 사업 계획서와 작성과 관련된 그 내용으로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한 25분씩에서 2번으로 좀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39.8%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40명이 그렇답니다. 제가 65세의 정년퇴임인데 2033년에 제가 은퇴를 하거든요. 50년에 살아있을까요? 제가 없을 때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100명 중에 40명이 노인이라 합니다. 그죠? 그 노인이 늘어나면 당연히 환자가 늘어나겠죠. 환자가 늘어나면 또 당연히 병원이 또 늘어납니다. 그죠? 병원 수가 막 늘어나면 또 의료인이 막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의료 서비스가 막 제공되면 뭐 공짜로 주어집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주어지겠죠? 그러면 의료 서비스 개수가 막 늘어나죠? 뭐가?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세금 부담 커지면 다음 달에 여러분 받는 월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늘어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월급이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 젊은 사람이 줄겠죠. 노인이 늘어나면. 그 다음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그럼 뭡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세금 내는 사람만 줄어듭니까? 노인을 돌볼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은 안 늙을 것 같습니까? 다 노인 되죠. 그죠?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문제는 누가 무슨 돈으로 나를 돌봐줄 건데 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하단에 있는 5번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누가 무슨 돈으로 돌봐주는가 이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고령화는 경제 악재냐? 뉴실버 세대의 새로운 큰손이 되었다. 이제는 돈이 있는 노인들 좀 늘어나긴 합니다. 옛날엔 빈곤 노인만 생각했는데 이제 연금 받는 노인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산만 쓰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거기에서도 뭡니까? 새로운 큰 손이 뭡니까? 이게 이제 수요가 창출이 되는, 그래서 공급자자 수요자로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노인이다. 그래서 노인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돈도 쓸 줄 아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이제 좀 보셔야 되죠. 자,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나 한번 볼까요? 데모테크가 뭐게요, 여러분? 테크 하면은, 재테크 하면은 뭡니까, 여러분?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또 제가 많이 쓰는 근테크, 근육테크. 근육을 어떻게 하면 많이 늘릴 것인가. 그죠? 그 다음 부자 중에 돈 부자도 있지만 저는 항상 근육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근육도 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테크인데 데모테크가 뭐냐면 데모크라시 인구입니다. 인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하면 이것도 테크닉 뭡니까? 재테크처럼 자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나 인구 관련 메가 트렌드 사업이 참 중요한데 요 밑에 한번 보시면 고령자 치매 예방 발달로 확장성 가상 공간.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세상이 오냐면요. 메타버스 이야기 항상 하죠. 메타버스 이야기 할 때 우리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주도에다가 그 이효리가 사는 그 소길리에다가 땅을 사는 거죠. 메타버스로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사가지고 내 땅이에요. 그러면 내가 접속을 하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소길리 앞바다가 어떻는지를 내가 오감을 충족시켜 소리, 촉감까지 다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돈 좀 있는 사람은 어딥니까? 미국에 하와이 땅을 사겠죠. 그럼 지금 이 시간에 하와이 상태가 어떻지? 바다 색깔은 어떻지? 바다 촉감 어떻지까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확장성 가상 공간에 대한 투자도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내일도 참 중요하지만 2050년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이 생길 것이다.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제가 요새 있는 책 중에 그냥 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이게 빅데이터 근거인데 여러분 1번.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대요. 사람은 혼자 산다. 앞으로. 두 번째, 오래 산다. 세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여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니나 내나 누구나 다 외롭게 오래 산다가 딱 추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롭게 오래 산다가 빅데이터에서 송길령 씨가 찾아낸 데이터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을의 모습이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 오래 사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
이게 우리 마을에서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돼가 뭡니다. 혼자 산다, 외롭다. 오래 산다, 외롭다. 관여하는 사람이 적다, 외롭다. 외로움이 다 질병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령화로 인해서 경제에 발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고령화, 나이가 들어간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들이 앞으로 매우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을에서 계시는 분들 활동가 세미나, 간호사 세미나, 그다음 우리 이제 요 마을 단위의 이제 사업을 한 담당자 선생님들, 이게 소모적인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해서 이 마을의 특성과 노인들의 특성과 주민의 특성을 알아놓으시면 사업의 방향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창업할 수 있죠. 창업할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요구도들이 올라오는지, 공적인 기관에서 해줄 수 없는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죠?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덕이에요. 그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사람 만나보지 않으면 그게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마을 단위에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갈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래 따지면 우리가 지금 고용이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 좀 불안정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 단계에서 우리가 또 취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이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마을건강센터 사업을 할 때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항상 경력을 이렇게 쌓아 올려갈 때 지금의 현재 하는 일이 다음 하는 일에 디딤돌이 분명히 될 것이다. 근데 지금 마을 단위 사업 하는 거는요, 다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충분히 디딤돌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연령대별 카드 소비 증감률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카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들 많습니다. 어쩌면 이제 마을에서 우리 항상 그러니까 힘드신 어른, 좀 아프신 어른 이렇게 봤지만 앞으로는 이제 시간 지나면 갈수록 소비 능력도 자주 좋은 건강한 노인 이런 분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건강한 노인, 그 다음에 여가가 필요한 노인, 그다음 관계가 필요한 노인, 이런 부분들의 그런 주민들, 그런 욕구들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되지 계속 질병 하나에 고혈압, 당뇨 이렇게만 갖고 가신다면 끝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아픈 사람만 내봐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건강한 노인도 언젠가는 아파져요. 맞죠? 지금 건강한 사람은 아플 예정인 사람이에요.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가 그거를 좀 크게 아울러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너무 저소득층, 너무 아프신 분만 보지 마시라는, 그게 마을 단위 사업에서 들어간 이유 중에 크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통은 지금 우리가 간호에서 보면은 내지는 질병을 우리가 이제 할 때 병원 중심에 있죠.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이랬는데 이제 병원 가가 지금은 병원에 입원할 때 내지는 외래도 지금 못 들어가죠. 그래서 앞으로는 100명 중에 40명이 노인이 되는 이 시점에 병원 중심 간호는 아니라는 거죠. 병원 중심 치료는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층계를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심각하면 병원 가고, 그 다음 좀 덜 하면은 지역에서 좀 치료하고, 지금 재택치료하는 그런 단계들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왜 재택치료가 왔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워낙 환자가 많아지니까 구분을 시켜놓은 거죠. 중증 환자만 병원 가자. 그러면 100명 중에 40명이 아픈 사람, 그러니까 노인이고 환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병원 수용으로 안 되죠. 지금은 노인 인구가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커버를 하는데 40%가 넘어가면 병원 커버하면 온 한 집 건너 한 집이 뭐가 돼야 됩니까? 요양병원이 돼야 됩니다. 요양병원이 되면 어머 좋다 입원하면 되지. 누가 돈 낼 건데 누가? 예? 우리가 뭡니까? 지난번에 10만 원 내던 건강보험료가 40만 원 되면 여러분 벌어가지고 100만 원 벌어가 40만 원 월급 내고 나는 언제 아플는지도 모르는데 젊은 청년들이 반대하겠죠. 그러다 보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다양한 형태의 간호와 돌봄이 이제 필요한 거죠. 굳이 안녕하세요 혈압재고 혈당재고 전통적인 그런 돌봄도 있지만 우리가 돌봄의 형태에 있어서 전체적인 공동체의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궁극적으로 좀 덜 아프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뭘까? 그런 돌봄의 형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간호와 돌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누가 합니까? 현장에서 우리 활동가 쌤하고 그 다음에 마을 간호사 쌤하고 그 다음에 이 담당하시는 담당자 쌤하고는 이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욕구가 뭐가 올라오는지를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런 욕구가 그러니까 요구도가 올라오는데 이게 관에서는 해결이 안 되네? 공적인 관계에서는 이게 뭡니까? 민간에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 있네? 민과 관이 좀 붙어야 되겠네? 그럼 내가 시도를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럼 뭐부터 해야 되노? 그러다가 여러분 기획이 나오는 겁니다. 기획이 뭐 딸이 나옵니까? 오늘 뭐 먹고부터 해요? 오늘 저녁 식사 기획도 기획입니다.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그거를 잔반 처리를 오늘 가서 그것도 기획 중이야. 오늘 시장을 가야겠다 기획이고요. 맞습니까? 오늘 2개 섞어야겠다 기획이 굶자도 기획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내가 시도를 해볼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가 이제 기획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크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마을에 문제가 있는데 어쩌 해결하고 그래서 기획은요. 문제가 뭐지?부터 나와야 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야 기획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파기돼야 되고 어떻게 해결하지가 돼야 되고 해결됐나 보면 돼요. 그게 과정입니다. 항상 그 세 개만 돌아가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획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지루한 이야기가 될 건데 이거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건강정리사업 기획의 이해라고 했는데요. 우리 마을건강센터 이해라도 보시면 됩니다. 기획은 현재와 미래의 가용 가능한 자원을 현재와 미래에 가용 가능한 자원, 현재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식자재와 시장에 가면 살 수 있는 식자재를 활용하여 맞습니까? 지금 겨울철에 나오는 식자재를 활용하여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적절하게 사용해서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적절하게 그 다음 내가 오늘 1시간밖에 식사 준비를 못한다. 그러니까 1시간 안에 끝을 내야 되죠. 그걸 사용해서 미래의 목표를 달성해서 오늘 내 식구가 그래도 밥을 한 끼 먹고 기분 좋게 먹자.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법. 그래서 생각한 게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되고 냉장고 안에 밥은 별로 없고 식구들은 다 들어와서 밥을 먹겠다는 하고 그래서 2만 원이네. 그래서 치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여러 가지. 그 맨날 머물래부터 하자. 머물래, 밥 물래, 시키 물래. 그 과정도 기획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의 구성 요소는요. 현재 상태에 대한 이해. 그 다음 미래에 뭘 원하는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 뭔지,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여기에 구성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아주 심플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든지 서론본론 결론이든지 기획의 과정 6단계든지 그 틀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마을건강센터 기획을 왜 하는데? 기획은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만수로는 기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뭐에 해당이 안 됩니까? 자원의 한계성. 그 사람은 자원이 무지막지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 제한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시간 기획을 하겠죠. 지난 년에 100년밖에 못 사니까. 이것저것 다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건강문제 해결책의 다원성이라고 하는 거는 꼭 고혈압 당뇨가 병원에 가야만 해결이 되나? 약을 꼭 먹어야만 해결이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고혈압 진단 받기 전에 중간 정도의 고혈압 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해도 되더라. 다원성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식이하고 조절하니까 되더라. 약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더라. 그게 다원성입니다. 다원성이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어느 전략을 쓸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체중 감량할 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운동, 식이, 그 다음에 뭡니까? 약물 이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 뭐 선택하십니까? 약은 조금 찝찝해. 운동, 식이, 나는 먹는 거는 포기 못 하겠어. 한 2시간 운동하자. 어떤 사람은 시간은 없다. 그냥 굶어가 빼자. 그래서 어떤 사람 그 체중 감량할 때 1, 2, 3순위가 다 바뀌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의 한계성. 시간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문제의 심각성 및 긴급성입니다. 항상 심각한지 긴급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할 건지 말 건지 기획은요,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부터 할래? 뭐부터 먹을래? 이거지 아니고, 그죠? 문제의 심각성 및 긴급성을 빨리 찾아내야 되고요. 비용 효과의 차이는요, 100원 들어갔는데 1000원 효과 나오면 대박이죠. 근데 100원 들어갔는데 10원 나왔네. 근데 100원 들어갔는데 100원 나와도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비용 효과의 차이를 어떻게 보느냐. 기획을 잘하면
비용을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획을 잘하면. 근데 대충 해버리면 들어간 거는 1,000원인데 나온 거는 1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 수단이 왜? 평가 계획이 들어가잖아요. 잘 되고 있나? 일정대로 되고 있나? 뭐 안 됐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일정표 다 들어가 있죠. 일정표 오늘 6월 달이다. 뭐뭐도 그때 연말이네요. 연말에 아마 여러분 평가서 계획 평가서 적으실 때 어머 이거 빼먹었네. 저거 안 했네. 근데 이건 너무 많이 했네. 이런 부분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 다음 사업 결과의 평가 수단. 올해 우리 이 사업이 어떻게 됐노? 100점 만점 몇 점이고 뭡니까? 점수도 내릴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게 기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가 잘 돼 있으면 그 사업 계획서 따라 일을 잘 했다면 문제 해결하는데 한 가지 방법만 아닌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략이 있었네. 예를 들어 대상자별로 노인은 A 방법 같은 체중 감량이라도 그 다음 누굽니까? 노인은 A 방법이지만 청년들은 C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자원의 한계성. 아이고야 그 없는 돈에 그 없는 시간에 참 잘했네 하는 거 있잖아요. 야 우리 사람 2명 가지고 담당자하고 포함해 3명 가지고 그래도 우리 돈 뭐 3천만 원 가지고 이만 있으면 참 잘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원의 한계성을 벗어난 거죠. 근데 문제 심각해서 야 요번에 이제 감염병 때문에 되게 그랬는데 그 와중에도 뭐 잘 해냈다. 그죠? 그 다음에 긴급한 사회 관리 부분이 있어서 심각한 사람 발견했는데 해결 잘 됐다. 비용 효과 차에 3천만 원 넣어가지고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 수단 체계적으로 되었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수하게 되었다라고 돼 있으면 기획의 필요성이 이제 충족이 되는 거죠. 자, 기획 전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가 잘 파악돼야 된다. 무슨 문제인지, 뭡니까? 어떻게 되고 싶은지예요. 문제를 파악하는 거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는요. 그 문제 해결해갖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고혈압 문제가 있죠. 그럼 고혈압 문제가 있으면 목표가 뭐예요? 고혈압을 이 전 단계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상 혈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예 고혈압을 진단받은 사람의 목표는 뭡니까? 고혈압을 진단받아 약을 잘 안 먹고 있네. 뭡니까? 고혈압을 관리를 잘 해가지고 고혈압 유지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혈압대가 잘 유지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내가 되고 싶어하는 목표는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하고 목표하고 짜맞춰져야 됩니다. 그 다음 해결이 될 문제의 우선순위. 아까 문제의 심각성, 긴급성이라 했죠. 별로 심각하지도 않는데 그 사업 억수로 많이 한 게 있어요. 왜? 쉽기 때문에. 쉬워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니까 자꾸 미뤄요. 그 날짜도 원래는 상반기 하기로 되는데 뒤에 하반기로 돼 있고 원래는 100명 하기로 되는데 10명 돼 있고 가만 쳐다보면 심각한데 이게 문제 해결하기 어려워가지고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에는 100명 하기로 했는데 500명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별로 안 심각한데 하기가 수월해가지고 대상자 모집하기가 수월해가지고 거기서 인원수를 확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문제 해결의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된다. 자, 문제가 잘 파악되어 있으면 그 문제에 이번에는 이 정도까지만 가자.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 내용을 잘 결정해야 되고 지원단에서 아마 컨설팅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요청 들어왔던 게 뭐냐면 사업 내용하고 사업 목표하고 연결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이거 자세히 잘 보셔야 될 게 목표가 잡혀 있으면 그 목표 달성하는데 A라는 사업이 목표 달성에 효과가 있냐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맞습니까? 혈압 수치 인지율, 혈당 수치 인지율 이따 칩시다. 하도 이제 고혈압 환자가 많으면 어떻게 하면 내 혈압을 알게 하지라고 했을 때 플랜카드를 걸어가지고 당신 혈압 우리 마을에 내 혈압 알기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혈압 재보세요라고 해서 뭐 플랜카드를 다 붙여놨다 칩시다. 그 사업 하나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코로나가 아니라 치면 계속해서 경로당이나 바깥에 그다음 버스 정류소나 그다음에 우리가 이동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혈압을 측정해주는 사업들을 많이 했다 칩시다. 단순하게 플랜카드를 붙이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혈압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다음 리플렛에다가 생리 혈압 얼마입니다라고 적어서 그 사람 손에 쥐어주는 사업 이따 칩시다. 어느 게 그 마을의 혈압 수치 인지율을 더 높이는 사업이 될까요? 그렇죠. 단순하게 플랜카드 붙이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뭡니까 운동회나 마을에 그 체육회나 이런 데 가서 실제 혈압을 재줘가지고 본인이 알게 하는 게 낫겠죠. 그게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내용이 적절히 구성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표는 목표고 사업 내용과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컨설팅 가면 항상 그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이 사업 내용 가지고 이 목표 달성이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목표 딱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 사업 내용하고 연결이 어느 정도 되는 이거 참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활동가 쌤이나 간호사 쌤이나 담당자 쌤이 머리를 같이 좀 짜맞춰 주시면 요 지표 올리는데 요거 말고 다른 건 없을까? 또 만일에 A, B, C가 다 있다 치면 플랜카드도 붙여야 되죠. 측정도 해야 되죠. 교육도 시켜야 되죠. 요 세 가지를 우리는 자원이 제한됐기 때문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뭐를 1순위로 하고 그럼 여기 100%면 30, 30, 40으로 갈 거냐? 20, 30, 50으로 갈 거냐? 이거 의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자원 투입의 비중이 달라지고 행사의 개수가 달라지고 플랜카드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사업 내용이 쫀쫀하게 잘 맞나 이거 리뷰해 보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사업 수행 과정을 잘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인데 이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운영회의 잘 하냐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사업계획서를요. 여러분들 이제 올해는 내년에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면 마을 활동가 쌤도 이 사업계획서 달달 외우셔야 돼요. 간호사 쌤도 사업계획서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계획서는 계획서고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일이고 이래갖고 뚝뚝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업계획서가 정말 좋은 사업계획서가 되려면 요 파트에서 일하는 세 사람이 그게 항상 자기 책상 앞에 있든지 자기 가방에 있어가지고 체크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게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있어야 되는 게 좋은 사업계획서예요. 근데 사업계획서가 안 좋으면 봐도 뭐 내용도 별로 없고 그 다음 평가 보면 볼 것도 없고 그 다음 사업계획서에 있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고 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2월 달에는 계획서는 막 급하게 해서 냈는데 실제 5월 달에 일이 돼가지고 바뀌었는데 사업계획서 변경하셔야죠. 변경해가지고 또 붙이시고 대신에 변경하시면서 뭡니까? 공문화는 내부적으로 회의하시고 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작성해서 내부적으로 공문해서 올려놓으시면 이게 바뀌게 되죠. 사람 살다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를 자, 사업 수행 과정을 잘 관리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이다.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세 분이서 모이셔가지고 그다음 팀장 내부 모이셔가지고 이 사업 계획대로 가도 될까? 아니면 바꿔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점검을 해 가시면서 하는 과정들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활동가 쌤이나 간호사 쌤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불편한 점이나 그 다음 대상자가 안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말을 해가지고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한참 뒤에 선생님 그게 사람이 안 모여갖고 이제 이래 돼 보면 이제 사업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팀 내에서 빨리 말씀 좀 해주시지. 그럼 지금 남은 돈 갖고 어쩌라고 해요. 긴급하게 또 이상한 다른 사업을 또 만들면 그 사업이 목표하고는 좀 떨어지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회의 안에 항상 사업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됐나 리뷰하는 작업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준비가 하셔야 된다. 뭡니까? 평가 지표 쫀쫀하게 잘 만들어 놔서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간호사 쌤이나 활동가 쌤이 우리 몇 개 했네,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이면 상반기에 몇 점 넣은지 체크해 보셔야 되죠. 그래서 좋은 사업 계획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럼 이렇게 진행될 때 어떤 과정을 거칠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획 과정.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1번 현황 분석. 현황 분석에서 문제를 파악하라 소리입니다. 현황 분석에서. 아까 문제 파악하라 했죠. 그 중에서 뭡니까? 뭐가 시급하노? 뭐가 심각하노? 우선순위 선정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1, 2, 3순위가 나왔죠. 각각 1, 2, 3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라. 맞습니까? 목표 설정하고 난 뒤 이 목표와 관련되는 전략을 만들어라.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얘랑 뚝 떨어져 있어요. 우리 어찌 보면요. 연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요. 세부계획도 수립하고 수행계획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얘가 다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항상 컨설팅 가면 선생님 현황 분석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뭐가 좀 이상하네요. 그 다음 또 뭡니까? 우선순위 설정해서 목표 설정 갔는데 우선순위는 1, 2, 3이 돼 있는데 그 우선순위 1이 목표에는 좀 낮게 돼 있고 우선순위 1이면요. 세부 계획도 여기에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 돈도 더 많이 투입돼야 되죠. 나중에 돈이,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 내용이 많아져야 되고 활동이 많아져야 되는 근거는 여기에 있는 우선순위의 중심으로 가고요. 올해 사업과 내년 사업이 달라지는 거는 왜 맨날 그 만성질환 관리만 보세요? 라는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이 부분을 좀 벗어나시려면 우선순위를
해마다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2, 3년 차 정도까지는 쫙 우리가 올해는 요거 한번 밀어보자. 쭉 밀어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다른 걸로 한번 밀어보시고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단계부터 4평가까지 보시면 현황 분석, 문제 발견, 우선순위 설정, 그 다음 그에 따라서 목표 설정,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일정에 맞게 사업 수행 계획을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사업평가 계획에 따라서 평가를 하시고 그래서 이 평가를 끝이 나는 게 아니죠. 2021년도 사업평가 결과는 반드시 어디에 반영돼야 된다? 2022년도 현황 분석에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 이게 계속 끊어지지 않고 나선형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잠깐 25분 동안 제가 수업을 드린 데 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뒷부분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